수목병리학, 비생물적 요인에 의한 수목병해의 이제 3-5 대기오염에 의한 수목피해. 대기오염이란 교재 페이지수는 292페이지. 대기오염이란 정상적인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켜서 인간 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악영향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악영향이 일어난 상태를 뜻하며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한다. 대기오염 물질에는 스모그를 비롯하여 연기나 먼지를 이루는 입자 또는 안개 모양의 작은 입자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식물에 해를 주는 가장 흔한 대기오염 물질은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오염물질은 바람에 날려 먼 거리까지 이동하므로 대기오염은 오염물질 배출원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와 근교에 국한되지 않고 농촌지역에서도 피해를 일으킨다. 오염물질의 일반적인 배출원은 화력발전소, 자동차, 그리고 다양한 산업 현장 등이다. 오염물질 가운데 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황산가스 등 3종 정도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종류가 많아지고 미지의 물질들도 점점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3-5-1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발생 근원에 따라서는 점발생원 포인트 소스, 점발생원에 의한 것과 확산형 오염물질로 나눌 수 있다. 점발생원이란 공장, 굴뚝, 소각장 등 고정되어 있는 비교적 작은 면적의 발생원을 말한다. 확산형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서 햇빛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의 결과 생겨나며 대기 중, 즉 광범위한 면적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광화학적 산화제라고도 한다. 광화학적 산화제라고도 한다. 또한 화학적으로는 오존, O3, 팬, PAN 등의 산화적 장해제, 아황산, SO2, 일산화탄소, CO 등 환원적 장해제, 불화수소, HF, 염소, Cl 등 산성 장해제,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 NH4 이온 등 염기성 장해제, 에틸렌 등 유기계 가스, 분진, 거름 등의 고체 입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목에 피해를 일으키는 농도를 기준으로 강독성, 중간독성, 약독성으로 나누기도 한다. 강독성은 대기 중에 수십 ppb 정도만 있어도 식물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들이며, 중간 독성은 수백 ppb에서 수 ppm의 범위에서, 그리고 약독성은 수십 ppm 이상의 농도에서 피해를 일으킨다. 3-5-2 대기오염물질과 기상환경. 대기오염물질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작고 가볍기 때문에 대기의 흐름에 따라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쉽게 옮겨진다. 따라서 바람의 방향, 속도, 기온, 상대습도, 강수량 등의 기상요인들은 오염물질의 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산, 계곡, 바다, 호수 등 지리적 요인들은 바람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오염물질의 이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은 오염물질의 농도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화학 구조를 바꾸기도 한다. 대기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희석되며 이에 따라 피해 정도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또한 떨어지는 빗물은 대기 오염물질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식물 조직에 대한 오염물질의 독성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수목 피해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기상과 지형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바람은 대기 오염물질의 이동에 관계되므로 어느 지역의 수목에 피해가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핵심적 요인이다. 바람의 방향은 시기뿐만 아니라 산이나 강 같은 지형 요인에 의해서도 바뀐다. 오염물질은 대개 대기 중으로 확산되므로 발생원에서 바람이 아래로 내려분다는 피해는 더 심할 것이다. 발생원에서 바람이 아래로 내려분다면 피해는 더 심할 것이다. 기온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공기의 온도는 대개 땅으로부터 100m 높아짐에 따라 1도씩 낮아진다. 공기는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움직이므로 오염된 공기는 옆으로 날려가지만 않는다면 대부분 지표면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며 오염물질은 식물체에 닿기 전에 희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좁은 골짜기나 산맥에 가까운 곳, 큰 물이 있는 곳 등 특수한 지형에서는 지표면의 공기는 차가운 반면에 하늘의 공기는 오히려 더 따뜻하다. 이러한 현상은 추운 계절에는 일반 지형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온도의 역전이 나타나면 하강 기류가 생겨서 오염물질이 대기권 위로 오를 수 없으며 확산되지 않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물 수도 있다. 그림 3-35 참조. 3-35 바람이 이제 올라가는 거. 이러한 경우 식물 조직과 접촉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으며 그 시간도 길다. 좁은 골짜기 같은데. 한편 온도가 높으면 수목 조직과 오염물질이 더 빨리 반응하여 기공을 통한 기체 교환 속도가 빨라진다. 광화학적 산화제도 높은 온도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므로 피해는 맑고 더운 날에 더 심하며 시원하고 흐린 날에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왜 덜할까? 온도가 높으면 수목 조직과 오염물질이 더 빨리 반응하며 기공을 통한 기체 교환 속도도 더 빨라진다. 광화학적 산화제도 높은 온도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므로 피해는 맑고 더운 날에 더 심하고 시원하고 흐린 날에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또한 상대 습도가 높을 때에는 낮을 때에 비하여 잎의 기공이 열려있는 시간이 더 길어서 수목은 입자상 오염물질의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 입자상 오염물질들은 공기 중의 수증기와 화학적으로 반응하면 독성이 더 강해지기도 하는데 대기 습도가 높을 때에는 이러한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 대기 오염물질 중 빗물이나 이슬 등 대기 수분과 반응하여 산성비가 되고 식물 조직에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빗물은 잎 표면의 에어로졸이나 알갱이 오염물질들을 씻어내어 수목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햇빛 에너지는 광화학적 산화제의 생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광화학적 산화제는 흐린 날에는 생성 속도가 매우 느리고 햇빛이 없을 때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 산화제의 양은 햇빛 에너지의 양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들에 의한 수목의 피해 정도는 결과적으로 햇빛 에너지의 양에 달려있다. 또 한편으로 일조량에 따라 대기의 온도와 습도가 바뀌고 그에 따라 나뭇잎 기공의 열려있는 시간이 달라지고 흡수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달라지는 등 햇빛은 나무의 대기 오염 피해에 직간접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3-5-3 대기오염물질의 침입 경로 및 피해 기작, 분진이나 가스, 안개 상태의 오염물질들은 잎에 쉽게 달라붙고 흡수되어 독성을 나타낸다. 물론 대기오염물질이 흙과 물을 오염시키며 간접적으로 식물에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잎으로 흡수되어 피해를 일으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잎으로 흡수되어 피해를 일으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나뭇잎은 대개 가장 바깥쪽 세포와 조직을 보호하고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한 큐티클 층이 있어서 나뭇잎 표면으로는 가스 배출이나 흡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가스는 기공을 통해 교환되는데 그 과정에 기공 둘레의 공기와 거기에 섞여 있는 여러가지 오염 물질도 같이 흡입된다. 기공의 수는 수종에 따라 차이가 많긴 하지만 대개 1mm당 50에서 300개, 엄청나네. 1mm당 50에서 300개 정도이며 대부분 잎의 아랫면에 존재한다. 기공은 잎의 아랫면에 존재하는데 1mm당 50에서 300개 정도가 이며 대부분 잎의 아랫면에 존재한다. 오염물질은 주로 기공을 통해 수목내로 흡수되며 오염물질의 농도가 일정하다면 나무는 밤에는 영향을 적게 받고 광합성 때문에 기체 교환이 활발한 낮 시간 동안에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기공이 대부분 잎에 있으므로 수목이 일으키는 증상은 대부분 잎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독성, 가스, 즉 대기오염 물질은 기공을 통해서 잎 안으로 들어가 여육 조직들과 반응한다. 영향을 받은 조직들은 광합성 능력이 떨어져 경우에 따라서는 죽기도 한다. 에어로졸과 잎자들은 잎 표면에 내려앉아 잎 조직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반응한다. 3-5-4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 증상 1. 가시적 피해 증상. 피해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 피해는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피해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나타나는 급성 피해로 나눌 수 있다. 만성 피해는 감수성 수목이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또는 저항성 수목이 중간 농도의 오염물질에 오랜 시간 동안 길게는 몇 계절 동안 노출되었던 결과들이 계속 축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잎에 가벼운 황화, 누렁 증상이 나타나며 수확량이 줄어든다. 만성 피해 증상들은 거의 다 뚜렷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나무 전체가 몇 년에 걸쳐서 쇠락하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무척 어렵다. 최근 대도시 근교에 나타나고 있는 피해들이 대부분 만성 피해에 속한다. 급성 피해는 감수성 수목이 중간 이상 농도의 오염물질에 보통 몇 시간 내지 며칠간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저항성 수목이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급성 피해는 가스나 휘발성이 강한 액체 등의 위험물질이 주변 식물체에 접촉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새어나와 식물에 접촉하여 나타난다. 주로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급성 피해는 접촉 후 빠른 시일 안에 나타나고 잎에 심한 황화 또는 궤저 현상이 뚜렷하며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급성 피해는 주로 잎에만 피해를 일으키므로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한 피해 중 빈번하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오염 물질에 의하여 수목 잎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은 표 3-7에 정리되었으며 각 오염 물질에 의한 증상들은 뒤에 나오는 강론
3-5-10에서 설명하였다. 이제 2번 비가시적 피해 증상. 아주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을 흡수한 수목이 겉으로는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생리적, 생화학적 장애를 받아 생육부진 등 눈에 띄지 않는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이를 비가시적 피해라고 한다. 이때 피해는 목본 식물에는 인정하기 힘들지만 다년생 식물인 나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아황산 가스 오염 지역의 과수들이 열매를 잘 맺지 않는다든지 대도시 주변 숲의 나무 생장이 불량하거나 나이테의 폭이 점차 좁아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오염물질에 의한 비가시적 피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소나무, 전나무와 같은 상록수 등에서 발산하는 피톤치드의 양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수목이 자라는 환경은 수많은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목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오염물질이 매우 낮은 농도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식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피해가 확실히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피해 발생의 3-5-5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는 병 발생 3요소인 오염물질, 기주, 수목 및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우선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접촉 시간에 따라 다르고 나무의 종류를 비롯하여 기관의 종류, 생육 연한, 생육 상태 등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 즉 빛의 강도, 토양 및 대기 습도, 대기 온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 밖에 오염물질의 단독 또는 복합 발생에 따라서도 피해 발생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복잡한 발생 양상을 띠고 있다.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오염물질의 독성은 각각 다르며 또 독성의 고저에 따라서도 가시적 피해, 비가시적 피해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기 오염물질은 독성을 기준으로 하여 강독성, 중간독성, 약독성으로 구분되는데 확산형 산화제인 펜이나 오존은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나무에 피해를 일으키는 강독성 오염물질이고 질소산화물은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할 경우에만 식물에 피해를 일으키므로 약독성 오염물질이다. 일반적으로 한 종류의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보다는 두 종류 이상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오염물질의 접촉 시간 및 횟수. 나무는 하루 중에도 햇빛이나 온도 등에 따라 기공을 통한 공기의 흡입이 다양하게 변하므로 시각에 따른 오염물질의 흡수량도 달라지고 피해 정도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광합성이 많은 시간대에 피해가 크지만 때로는 빛의 양과는 무관하게 시간대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오염물질에 접촉되어 있는 시간의 길고 짧음도 흡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농도에서는 접촉 시간이 짧아도 급성 피해가, 저농도에서는 길어도 만성 피해가 나타난다. 접촉 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루에 여러 번 접촉하든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번 접촉하든 간에 총 접촉 시간, 즉 적산 시간과 오염물질의 평균 농도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나무의 유전적 형질 및 생육 단계. 같은 종의 나무라도 병원체나 여러가지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응 또는 대항
하는 능력은 각각 다르다. 심지어 같은 품종에서도 개체 간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유전적인 소인은 나무가 자라는 생육 단계와 환경에 따라 여러 물리적, 화학적 특성들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대기 오염에 의한 피해도 마찬가지로 식물의 종, 품종, 개체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또 한 개체 내에서도 기공이 많이 분피하고 있는 조직, 대사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조직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나무의 생육 단계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성질들이 변하므로 식물체가 어느 생육 단계에 오염물질에 접촉됐느냐에 따라 피해도 달라진다. 특히 개화기 대기 오염물질의 피해를 입기 쉬운데 이는 수정과 결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수확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나무가 자라고 있는 토양의 종류 및 시비량, 나무가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저항성은 나무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발현되는 정도가 다른데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의 하나가 토양의 종류와 그에 따른 토양 내 영양 성분이 많거나 적은 것, 과소이다. 나무의 유전적 소인은 최적의 환경 조건에서 최대로 발휘되므로 최적의 생육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무는 주변의 여러가지 스트레스에 최고의 저항력을 갖는 반면 최저의 생육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무는 당연히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최저일 수밖에 없다. 나무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토양의 종류, 즉 사토, 양토, 이토 등 토양의 물리적 성질과 무기물, 유기물 등 영양분이다. 이와 같은 토양의 특성은 나무의 생장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물질의 장애 발생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질소가 과다한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는 대기 오염에도 약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이산화규소 SiO2, 칼륨 K, 칼슘 Ca, Cb는 대기 오염에 의한 피해를 경감한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사토, 양토, 이토 등 토양의 물리적 성질과 산도, 유기물 함량 등 토양의 화학적 성질이 장애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토양 수분의 적절한 관리 역시 일반 재배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의 피해 예방과 방지에도 매우 중요하다. 5. 재배관리. 특히 토양 수분 관리가 대기 오염에 의한 피해 정도를 좌우하는데 잎의 기공 개폐가 토양 수분의 양에 따라 조절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광화학 스모그는 건조한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에는 심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형 및 기상. 나무는 자신의 생육을 자연 환경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기상 환경은 나무의 저항성 발현 정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발생원으로부터 대기 오염 물질의 확산, 이동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상은 오염 물질의 분포와 농도, 체류 시간을 결정하는 반면 지형은 나무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오염 물질의 이동과 직접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기 오염 물질의 확산에는 기상 요인과 지형 조건에 따라 기류의 형성과 이동이 달라 오염 물질의 이동과 직접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오염 발생원과의 거리는 가깝지만 피해가 약하게 발생하고 오히려 거리가 멀지만 피해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해
나무에 발생하는 장애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원의 종류와 함께 기상환경과 지형 등의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다. 바람은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원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겨주게 되므로 어느 특정 지역의 나무에 피해가 나타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은 시간에 따라 바뀌면서 산이나 강, 바다와 같은 지형에 따라서도 바뀐다. 정상적인 대기 상태에서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수직적으로 그 주변에 희석되므로 피해 정도는 급격히 감소하며 피해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발생원이 있는 지역에 하강기류가 형성되어 바람이 아랫방향으로 분다면 오염물질은 확산되지 못하고 발생원 주변의 지표면에 계속 축적되므로 그 지역의 식생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대기의 온도는 지표면이 가장 따뜻하고 수직으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데 이는 대기 오염물질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며 이로 인해 오염물질이 나무 조직과 반응하는 속도를 변화시킨다. 가스는 따뜻한 공기에서 차가운 공기로 이동하므로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공기의 대부분은 보통 지표면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확산되거나 희석되어 다른 장소로 날아가게 된다. 온도는 나무의 대사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나무잎과 줄기, 조직과 기관, 대기 오염물질 화학적으로 반응할 때 그 화학 반응 속도는 온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온도가 중요하네.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에서는 화학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므로 기공을 통한 기체의 교환 속도도 온도가 높을 때 더 빨라진다. 한편 온도가 높아지면 대기 중에는 광화학적 산화제도 많이 만들어지므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더 올라가고 더 많은 오염물질이 나무로 흡입되며 나무 조직과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반응하게 되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대기 오염물질의 피해는 덥고 맑은 날에 더 심하며 시원하고 흐린 날에는 상대적으로 덜 심하다. 대기 습도는 입자로 오염된 오염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증기와 오염물질이 화학적으로 반응하면 독성이 더 강해진다. 또한 대기 중 상대 습도가 높으면 나무는 기공을 더 오랫동안 열고 있으므로 오염물질이 수목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피해는 더 커진다. 대기 오염물질 중 어떤 것은 대기 중에서 빗물이나 이슬과 반응하고 용해되어 산성을 띠는데 이를 산성비라고 한다. 깨끗한 물방울이나 빗물 등은 이 표면에 붙어 있는 에어로졸이나 입자상 오염물질을 씻어내므로 수목이 생육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수목 조직에 독성을 보이는 산성비는 수목에 피해를 준다. 햇빛은 대기의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고 나뭇잎의 기공 개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오염물질의 흡수량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햇빛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광화학적 산화제의 생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데 광화학적 산화제는 흐린 날에는 생성 속도가 매우 느리고 햇빛이 없는 밤에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 똑같은 내용 아까 앞에도 나왔는데 따라서 이들의 생성량은 햇빛의 양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수목의 피해 정도는 결국 햇빛 에너지의 양과 관련이 있다. 즉 햇빛은 수목의 생육 및 오염물질의 발생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5-6 피해 발생 양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목의 생육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인 가운데 특히 기온, 습도, 바람의 방향 및 속도 등이 피해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현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 피해 발생 양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일반적으로
봄부터 여름까지 많이 나타난다. 2. 밤보다는 동화작용이 왕성한 낮에 피해가 심하다. 왕산가스 피해는 오전 11시에, 불화수소 피해는 오후 2시에 가장 심하다. 대기 및 토양 습도가 높을 때 피해가 늘어난다. 그러나 아주 높은 습도에서는 오히려 피해가 줄어든다. 4. 바람이 없고 상대 습도가 높은 날에 피해가 큰데 이러한 날에는 기온 역전층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5. 강한 강우나 우박 등으로 식물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오염물질에 접촉되면 피해가 늘어난다. 6.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다른데 오염물질의 발생원에서 바람 부는 쪽으로 피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오염물질의 발생원에서 바람 부는 쪽으로 피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바람이 불어오니까. 3-5-7 비슷한 증상들. 대기 오염물질이 나무에 일으키는 피해 증상은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비기생성 요인과 몇몇 기생성 요인도 비슷한 피해를 일으킨다. 따라서 증상만으로 정확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흔히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와 혼동되기 쉬운 증상들은 입황화, 입누렁, 입끝 괴저, 입가괴저, 잎의 타들어감, 전무늬 등이다. 대기오염 피해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병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영양장애, 수분 또는 온도 스트레스,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병,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한 잎의 전무늬 등이다. 이 밖에 진딧물, 매미충, 응애류 등 흡접성 곤충들이 높은 밀도로 존재할 때 잎에 작은 전무늬를 만들어 산화제에 의한 피해와 혼동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진단하려면 그 증상이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비슷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병원균과 해충에 의한 피해의 가능성을 알아보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 3-5-8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 진단. 나무에 나타나는 대기물질의 전형적인 피해를 글로 묘사하거나 한다거나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수목 조직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의 특이적 영향은 수목에 영향을 미칠 당시의 기온, 상대습도, 바람, 햇빛 등 여러가지 기상요인, 오염물질의 종류, 기주식물의 종류, 피해의 발생 시기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판단할 때 피해가 나타난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와 그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자세한 지식 없이 책에 나와 있는 사진이나 그림에 의존한다면 잘못된 결론을 얻기 쉽다. 또한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하므로 나무에 나타난 어떤 증상이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것인지를 판정하기 전에 이러한 원인들의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만 오진을 피할 수 있다. 가장 1차적인 대기오염 피해 진단법은 육안 관찰로서 수목의 외부에 나타난 황화, 누렁, 괴사, 위축 등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한다. 또한 건전부와 피해부, 경계면의 명확도, 잎 표면과 뒷면의 정상 발현 비교, 조기 낙엽이 있을 경우 나머지 잎들이 붙어 있는 부위와 순서, 생장기관, 기간 중의 정상 발현과 피해 발생 진행 과정 등 면밀히 조사한다. 이와 함께 피해가 발생한 수목의 주변 식생에 나타난 증상들도 점검하고 특히 입지 환경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1차 진단으로 충분하지 않아 더 이상 진단이 필요하다면 피해받은 조직을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피해 조직의 물리적 변화를 조사한다. 잎의 공변세포와 같은 표면조직, 여벽세포, 물관부 세포와 조직의 변화, 엽록체의 변색, 변형 등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병원체 감염 및 영양원 결핍에 의한 증상과 비교한다. 필요에 따라 세포와 조직의 에틸렌 항산화 반응, 기작에 관여하는 과산화물 제거효소 SOD 등을 분석하거나 나뭇잎 분석을 통하여 직접적인 원인 물질을 조사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한 피해는 오염원의 종류, 수목의 감수성, 피해 정상, 그리고 수목 내에서 의 오염 물질의 이동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두어야만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 물질 배출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불소나 염소와 같이 저농도로 수목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인 경우에는 정밀한 화학 분석도 필요하기도 하다. 특정 수목에 이상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대기 오염에 대한 지표 생물을 이용하여 대기의 질을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있다. 지표 생물을 이용하여 대기의 질을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있다. 지표 생물이란 어떤 특정 물질 또는 현상에 매우 민감한 생물로서 그 물질이나 현상이 존재하면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생물들이다. 예를 들면 아왕산에 대한 지표종으로서 지이류를 사용하는데, 지이류는 대기 중에 아왕산 가스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붉게 타며 말라 죽기 때문이다. 대기 오염 지표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그 생물이 대기 오염 물질의 감수성이 클 것,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 특징적인 증상을 보일 것, 지속적이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을 보일 것, 구하기 쉽고 재배하기 쉬울 것, 병해충이나 생리장애에 대해 저항성일 것, 크기가 크지 않을 것 등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3-5-9 대기 오염에 의한 피해의 방제. 대기 오염은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또 피해의 원인인 오염 물질이 수목에 피해가 나타났을 때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방제하기가 쉽지 않다.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제하기가 쉽지 않다. 대개의 경우 배출원은 피해를 받은 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기도 한다는 사실 또한 방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예방 측면에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감시 체제를 수립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얻을 수 있지만 오염원에는 수많은 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법 및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제법은 저항성 수종을 산림에서 심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양분을 균형 있게 공급하여 나무의 활력을 높이는 것도 간접적인 방제 중의 하나이다. 아왕산 표 3-8 아왕산 가스에 대한 저항성 수목 및 감수성 수종, 여기 표가 있는데 요거는 노트 필기할 때 잘 해서 외울 수 있게. 아왕산 가스에 대한 목본 식물의 저항성을 보면 라일락, 광나무 등은 저항성이고 무궁화, 산철죽 등은 중간 저항성이고 벽어동, 목련 등은 감수성이다. 표 3-8 요거는
저항성, 요런 거는 외워놔야 될 것 같아. 3-5-10 강론. 어, 1. 전발생원에 의한 오염물질. 1. 아황산가스. 아황산가스 CO2는 주로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 연료의 연소와 황이 들어있는 광석을 재련하여 구리, 납, 아연, 니켈 등 만들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아황산가스에 의한 피해는 화력발전소와 재련소 부근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며 도시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서도 많이 나타난다. 아황산가스는 화산폭발 등 자연적으로도 발생한다. 땅과 생물권에 존재하는 아황산가스는 식물이 흡수하거나 해양과 호소 등으로 유입되고 다시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 토양의 아황산가스는 사산화황, SO4, 사산화황, SO4로 변화하여 해양으로 유입되고 이어서 아황산가스로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 대기 하층부에 존재하는 황화카보닐과 아황산가스는 건조 상태일 때 구름과 비와 같이 젖은 상태로 다시 땅과 생물권으로 하강한다. 식물이 피해를 받기 시작하는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대개 5.0 ppm 정도이며 그보다 높아지면 식물체가 완전히 고사할 수도 있다. 기공을 통해 잎으로 흡입된 아황산가스는 엽육 조직의 수분과 반응하여 수목의 독성을 나타내는 삼산화황 이온, SO3 이온, 그 위에 마이너스 표시 붙어 있는 거 있어. 삼산화황 이온, SO3 마이너스, 삼산화황 이온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아황산가스의 흡입 속도가 현저히 느리면 수목의 삼산화황으로의 변환을 억제하여 독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다. 피해 증상은 침엽수에서는 주로 잎끝 마름으로 나타나고 활엽수에서는 주로 잎맥 사이의 황화, 누렁이나 괴저로 나타난다. 송백류의 피해는 침엽의 황화띠나 괴저상띠로 나타나기도 하고 긴 시간 접촉에 의한 만성피해는 올해 나온 침엽이 연두색으로 짧게 총생하며 수간이 울창하지 못하고 성겨지는 것이다. 그림 3-36 참조. 그림에 보면 잘 나와 있네. 활엽수는 침엽수와는 다른 피해가 나타나는데 활엽수의 아황산가스 만성 피해 증상은 잎의 크기가 작아지고 잎맥 사이에 괴저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떡갈나무 잎의 이 아황산가스 피해 증상은 초기에는 잎맥 사이에는 엽육 조직이 누렇게 고사하고 잎맥만이 녹색으로 남아있는 물고기 뼈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 그림 3-37 참조하고 또 다른 증상으로는 잎의 괴저 점무늬, 괴저 반점이 만들어지고 점차 확대되어 옆의 점무늬와 합쳐지면서 큰 괴저 점무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림 3-37 참조하고 잎맥 사이에 엽육 조직이 괴사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떨어진다. 단풍나무는 가을에 단풍이 일찍 싹이 트고 어린 가지인 장가지가 계속 말라 죽어 침엽수와 마찬가지로 수간이 성겨진다. 그림을 보니 활엽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아황산가스 피해 증상, 규칙적인 잎맥 사이 이 괴저, 그림 A쪽에 괴저가 생기고 규칙적으로 잎맥 사이에 괴저가 생기고
불규칙한 궤저는 그림 B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불규칙하게 궤저가 생긴다. 배나무의 경우 아황산 가스의 피해는 잎의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검게 변하고 점차 전체가 검게 변하여 낙엽되는데 심한 경우 줄기까지 검게 변하여 고사하므로 다음 해에도 잎이 출현하지 못하여 폐원하는 경우도 있다. 가을철 9월 초경에 아황산 가스 피해를 받은 배나무는 잎이 거의 낙엽되고 줄기도 피해를 받았다. 아황산 가스의 피해, 만성 피해는 여러가지 전염성 또는 비전염성 뿌리에 의한 피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만성 피해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나무 둘레의 둘레 공기의 오염물질, 즉 아황산 가스 농도를 알아야 한다. 대개 아황산 가스가 흡입되면 잎에 황이 남게 되므로 잎 조직을 분석하여 정상 잎보다 황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 그 수목은 아황산 가스 피해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 수종별로 아황산 가스에 대해서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저항성 정도는 앞의 표 3-8에 정리되어 있다. 아까 페이지 앞에 있는 거 외우라 하는 거 정리되어 있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잣나무의 균형 시비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불소. 이 불소는 대부분 토양 속에 존재하지만 자연계에서 단일 분자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원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비활동성 불소화합물 형태로 존재하여 나무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리, 시멘트, 타일, 알루미늄, 인산 비료 등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광석이나 광물에는 불소가 다량 들어있는데 여기에 열을 가하면 식물에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 기체가 만들어진다. 불화수소는 독성이 매우 강해 보통 10ppb, 10ppb 정도의 낮은 농도에서도 12시간에서 15시간이면 피해 증상이 유발한다. 불화수소 HF 여기에 열을 가하면 식물에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 HF 불화수소 기체가 만들어진다. 불화수소는 독성이 매우 강해 보통 10ppb 정도의 낮은 농도에서도 12에서 15시간이면 피해 증상을 유발한다. 불소의 피해 발생 기작은 기공으로 흡입된 불화수소가 조직 내의 불화수소산으로 되고 정산율을 따라 상승하는 동안 규산과 결합하여 규불화수소산이 되어 결국 세포막에 피해를 주고 원형질과 엽록소 파괴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수목에는 광합성 저해, 세포고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불화수소의 피해를 보면 침엽수에서는 잎끝 궤저 현상이 나타나고 활엽수에서는 잎끝 궤저 및 잎가 궤저 현상이 나타난다. 젓갈색 궤저는 불소 피해의 전형적인 증상인데 새로 나온 잎들이 피해를 주로 받아서 예민하게 반응하여 급성 피해를 나타낸다. 막 피어나는 잎조직이 불소에 가장 민감하며 급성 피해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가장 심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봄철에 나타난다. 불소는 봄철에 나타나. 앞에 불자에 비읍이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봄철에 나타난다고 비읍이야. 만성 피해는 생육 시기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송백류에서의 피해는 보통 침엽의 황화로부터 시작되는데 점진적으로 젓갈색으로 바뀐다. 새로 나온 줄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한 가지에서 보면 피해 발생 부위의 경계가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으나 그림 3-4
38 참조. 세 가지 이 줄기 전체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개개의 잎에서만 잎 끝에서부터 고사 증상이 나타난다. 불속가스에 의한 가장 심각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봄철에 주로 나타나며, 만성적 피해는 모든 생육기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그림 3-39 불속가스에 의한 은행나무, 벚나무, 잎 가장자리 궤저 현상. 그림 3-38은 불속가스에 의한 스트로브 잣나무와 가지와 잎 끝이 타들어감, 침엽일 때. 활엽수는 잎 색깔이 흐려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젓갈색 궤저 현상을 보이는데, 건전한 조직과의 경계가 뚜렷하다. 은행나무의 잎은 가장자리부터 궤저하며 건전 부위와 경계가 매우 뚜렷하다. 벚나무의 경우에도 잎 가장자리로부터 궤저가 나타나는데, 특히 잎 끝으로부터 궤저 현상이 나타나고, 심하게 받은 잎은 잎 내부에 잎맥을 무시하고 큰 궤저 전무늬가 나타난다. 그림 3-39 참조하고, 감나무에서는 잎의 가장자리가 궤저되고 안쪽으로 심하게 말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큰 궤저 전무늬가 생긴다. 그림 3-40 불속가스에 의한 감나무 잎의 가장자리 궤저 및 잎말림 현상. 불화수소에 대한 목본식물의 저항성 정도는 그리 크지 않으나, 그 중에서도 단풍나무, 소나무는 저항성이고, 라일락, 사과나무는 중간 저항성이고,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낙엽송 등은 감수성이다. 불화수소에 의한 수목별 저항성은 표 3-9와 같다. 불화수소에 대한 저항성 및 감수성 수종은, 나 이거 못 외워. 문제 나오면 틀려야지. 작아도 이걸 어떻게 배워? 3. 이제 에틸렌. 에틸렌은 C2H2 에틸렌. 에틸렌은 정상적인 수목에도 존재하는 생장 조질 물질인데, 대기 중에 높은 온도로 존재하면 수목에 피해를 입힌다. 에틸렌은 천연가스 공정, 폴리에틸렌 산업, 그리고 농업 또는 생활 폐기물 등 유기물 산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겨난다. 그 밖에 온실 난방기 연료가 불완전 연소를 해도 생겨나므로 묘포장애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에틸렌에 의한 피해는 식물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가진 제초제의 피해와 비슷하다. 즉 생장 부진, 잎과 눈의 탈락, 잎의 황화, 그리고 꽃의 기형과 궤저. 그러므로 에틸렌에 의한 피해는 때때로 제초제의 피해와 혼동되기도 한다. 에틸렌에 대한 수목별 저항성 감수성을 보면 3-10과 같다. 3-10표는 에틸렌에 의한 저항성 및 감수성 수정. 감수성은 목화, 복숭아나무, 장미가 감수성이고, 중간 저항성은 치자나무, 참호랑가시나무, 척백나무가 에틸렌에 대한 저항성이다. 중간 저항성이다. 감수성, 에틸렌에 대한 감수성, 목화, 복숭아나무, 장미. 그 다음에 이제 4. 암모니아. 뭐가 이렇게 많어? 아직도 겁나게 많네. 4. 암모니아.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암모니아는 NH3는 질소비료공장, 냉동공장, 발전시설, 하수종말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며 대기 중으로 퍼지지만,
발생량은 미미하여 좀처럼 식물에 해를 끼칠 농도까지 이르지 않으며 연료의 연소, 배기가스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실제로 수목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대부분 배관의 이상이나 운반차량 사고 등에 의해서 산업적 유출에 의한 것이다. 축산시설에서도 암모니아 가스가 상당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 피해는 질소의 오용이나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유기질 비료 사용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절적으로 가축분과 비료 사용량이 많고 온도가 상승하는 봄과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 피해 기작은 암모니아 가스가 기공과 표피를 통해 수목 내부로 침투하고 엽록체를 파괴하여 광합성에 지장을 주며 수목 내의 pH를 높여 뿌리의 수분 흡수를 억제하는 것이다. 야간보다 주간 그늘보다 광족근 그리고 토양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피해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대기 중에는 황산암모늄이 기호가 NH2 갈로 열고 NH4 갈로 닫고 2 SO4 이거 황산암모늄이고 질산암모늄은 NH4NO3가 질산암모늄 질산암모늄 형태로 장거리 이동한다. 대기 중에는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 형태로 장거리 이동한다. 피해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가뭄비 나무의 어린 잎은 붉은색 내지 누런색으로 그리고 늙은 잎은 검은색으로 변한다. 활엽수에서는 아황산가스의 피해와 비슷하게 잎맥 사이에 괴저와 잎과 황화가 나타난다. 포도나무의 경우 잎 괴저 증상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경향 없이 마름 증상이 나타났으며 아래 줄기에는 맹아지가 많이 발생하였다. 느티나무의 잎은 가장자리에 황화 괴저 현상이 나타나고 이어서 잎맥 사이로 괴저 증상이 진전된다. 그러나 증상이 더 심화되면 잎은 고사, 낙엽된다.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등은 암모니아의 저항성으로 알려져 있다. 5번 염소 및 염화수소. 염소 CL 염소에 의한 수목의 피해도 관리소홀로 인한 유출이나 수영장의 염소화 시스템 또는 염소나 차아산 염소산의 제조 과정에서 유출 등 산업적인 원인이 많으며 원유 정제와 밀가루, 유리, 펄프, 옷감 등을 만들 때 부산물로 생기기도 한다. 염소는 가스 형태 CL2로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데 표백제 제조공장, 염소 및 염산 제조공장, 펄프 공장, 상하수도 처리시설, 석탄 제조 합성수지 공장 등 화학공장에서 배출이 주된 원인이다. 염화수소 HCl은 PVC 플라스틱을 태울 때 염화수소 HCl 염화수소는 PVC 플라스틱을 태울 때 주로 생겨나는데 가스 상태로 물과 반응하여 염산을 형성하고 강산성으로 수목에 피해를 준다. 염소가스는 산화력이 크기 때문에 조직을 파괴하고 수목에 대한 독성은 아황산가스의 3배 정도로 강력하다. 아황산가스의 3배 정도로 염소가 피해가 크다. 독성이. 세포 내에 유입되면 유기 성분들은 산화되어 세포가 사멸한다. 피해 증상은 회백색 반점, 점무늬, 회백색 반점으로 시작하여 큰 반점으로 커지며 결국 잎이 개사하고 떨어진다. 염소가스 피해 농도는 대체적으로 0.1ppm에서 1시간 정도, 10ppm에서는 30분, 25ppm에서는 15분이면 피해를 받는다. 또한 늙은 잎보다 어린 잎, 아랫잎보다 윗잎에서 피해를 더 받는다. 염소나 염화수소에 의한 피해는 누렁, 아주 작은
점들, 궤저, 그리고 붉어지는 현상 등이다. 염소나 염화수소는 약한 비나 안개 등 수분과 반응하여 궤저 반점, 궤저 전문이를 일으키는 산성 안개가 되기도 한다. 염화수소에 의한 몇 가지 수목의 저항성 정도를 보면 표 3-11과 같다. 염화수소에 의한 저항성 및 감수성 수종. 저항성은 배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일본 전나무, 떡갈나무가 있고, 중간 저항성은 장미가 있고, 감수성은 벚나무, 단풍나무, 낙엽송이 있다. 이것도 참 어떻게 표를 여러가지 종합해서 재야 되겠네. 자, 2. 확산형 산화제. 확산형 산화제는 하나의 발생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전발생원 오염물질, 즉 어떤 특정 발생원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대기 중에서 만들어진다. 대기로 배출된 오염물질들은 물리,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2차 오염물질을 형성하며 이 중 광화학적 반응에 형성되는 것을 광화학적 산화제 또는 광화학적 오염물질이라고 한다. 대부분 확산형 산화제인 광화학적 오염물질들의 대표적인 예가 오존인데, 오존은 광화학 반응 또는 번개에 의하여 대기 중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한다. 내연기관이나 발전소 및 공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의 화학물질은 대기 중에서 햇빛의 도움으로 산소와 반응하여 오존, 펜 등 식물에 해로운 여러가지 화합물을 만들어낸다. 그림 좀 보고 3-41 대기 중에서 광화학적 산화제 생성 과정. NO2가 햇빛을 보면 산소와 NO로 나누어져서 다시 O2 플러스 O가 해서 O3가 되고, 하여튼 그 그림을 잘 보고 이렇게 돼서 이제 HC 플러스 NO가 이제 합성이 되면 이제 펜이 만들어진다. PAN. 3-42 그림은 미국 물포레나무의 잎에 나타난 오존 피해. 오존 피해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잎 끝이 이렇게 궤저 현상이라 그러나 이걸 보고. 자, 오존. 이제 오존은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산화제인 오존, O3. 오존은 자연적인 대기 구성원이며 비록 낮은 농도이긴 하지만 공기 중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승천권의 윗부분은 제법 두터운 층을 이루며 존재하는데 이것을 오존층이라고 한다. 천년 오존층은 태양과 외계로부터 방사되어 들어와서 생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고에너지들을 걸러주는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천년 오존은 식물에는 해를 거의 끼치지 않는 반면에 자동차의 운행, 부산물로 생겨나는 많은 양의 오존은 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오존의 생성을 살펴보면 대기 중의 일산화질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질소로 변화되고, 이산화질소는 산소 분자와 결합해서 태양광의 자외선에 의하여 일산화질소와 산소로 분해되어 산소가 불활성 물질인 질소를 촉매하여 산소가스와 결합하여 오존이 생성된다. 오존에 의한 피해는 도시 근교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송백류로부터 낙엽 수목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나타난다. 송백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은 점점이 나타나는 누런색 내지 연두색 무늬, 누런색 또는 궤저형 띠, 마름병, 누런코 생장이 위축되는 증상, 그리고 늙은 잎들이 일찍 떨어져 나타나는 총생 등이다. 스트로브 잣나무, 피누스 스트로브 잣나무에 나타난 오존 피해 증상은 잎 끝부터 궤저 증상이 나타나 아랫부위로 점차 진전되는 것이다. 활엽수에서는 잎
면의 작고 많은 반점들, 적자색 또는 궤저형 반점들로 나타난다. 그림 3-42 참조. 아까 저 미국 물풀의 나무 잎에서 나타난 오존피해 봤지. 아주 작은 액체 안개 또는 에어로졸 등으로 바뀌어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대기 중에 떠 있으며 다른 입자 또는 액체 방울과 결합하여 결국에는 땅으로 떨어진다. 이때 수목의 잎에 닿으면 조직과 물리적 화학적 반응하여 피해를 일으킨다. 입자로 된 오염물질은 거름 또는 날아가는 재, 시멘트 제조나 돌 연마 같은 여러가지 산업 공정 중의 먼지이다. 수목 피해에는 대부분 먼지에 의해서 생기는데, 먼지는 잎을 덮거나 잎 조직과 화학적으로 반응하거나 잎 또는 잎의 기공을 막아서 광합성률을 떨어뜨린다. 또 장기적으로 흙의 상태를 변화시켜 뿌리의 생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멘트 먼지가 참나무 밑의 흙에 오랫동안 축적되면 잎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고 나무가 쇠락한다. 또한 흙의 중금속 농도가 식물의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지기도 한다. 에어로졸도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나무에 해로운 에어로졸들은 대부분 황산이나 염산과 같이 부식성이 강한 산으로서 입자가 대기 중에 안개와 만나 산성안개가 되기도 한다. 에어로졸 방울들이 잎에 닿으면 일반적으로 잎 윗면 국부병반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에는 정상이 잎 전체로 퍼지며 궤저 조직은 결국 떨어져 나가서 구멍을 남긴다. 입자와 에어로졸이고, 4번 산성강화물. 대기 오염물질이 비나 눈과 반응하여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 불소, 그리고 염소 같이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많은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쳐 산성물질을 만든다. 산성물질은 건조한 상태, 건식 또는 서뷐한 상태, 섭식으로 지상에 내려오는데, 이러한 것을 산성 강화물이라고 한다. 주로 건조할 때 일어나는 건식 침강은 산성비의 전구 물질인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 등이 기체, 밀입자, 에어로졸 상태로 하강하며 직접 수목에 흡수된다. 습식 침강은 산성 물질이 강우에 의하여 내리는 것으로, 이때 오염 물질은 수소이온 H, 암모니움 이온 NH4 이온, 질산화이온 NO3, 황산이온 SO4 이온, 이가이온 등이다. 산성물질은 세계 곳곳에서 대기 중에 비나 눈과 반응하여 산성강화물을 만들어 비나 눈의 산도를 낮추는데, 이와 같이 pH가 낮은 빗물을 산성비 또는 산성강화물이라고 부른다. 산성비가 특정 호수나 냇물 그리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환경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많은 환경학자들의 관심사다. 건전한 대기 중에서도 상당량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며 이들 역시 빗물에 녹는다. 이러한 이유로 건전한 청정지역이라 하더라도 빗물은 약산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성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산화탄소 포화 용액의 pH인 5.6을 기준으로, 5.6 요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하여 산도의 변화를 완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산성비가 내려도 토양 pH가 크게 변하지 않으나 스케일을 함유하고 있지 않고
화강암, 편마암, 석영 등으로 된 토양은 완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성비에 견디는 능력이 약하다. 산성 토양의 경우에는 pH가 당연히 더 낮아진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토양 입자에 결합되어 있던 무기 원소들과 여러 종류의 그 중금속들이 용탈되고 토양에 유리되어 미생물에게 독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 결과 토양 속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 활동이 매우 제한되며 특정 산도에서 살 수 있는 일부 미생물 종만 급속히 번식하므로 토양 미생물상이 매우 단순해진다. 토양 미생물상이 매우 단순해진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병원, 곰팡이, 세균 등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목은 환경에 대한 저항성과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한다. 또한 질소고정균과 균건균의 생육이 지장을 받아 밀도가 낮아지며 식물의 생장이 감소하고 생산물이 줄어든다. 심한 산성비가 내리면 칼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칼슘이온 등을 제거하며 바위는 풍화작용에 의하여 무기온을 방출하고 뿌리에 독성이 있는 알루미늄 이온이 용탈되어 나무 뿌리의 생장점들이 고사하게 된다. 일반적인 산성비의 피해를 받으면 잎 표면에 백색 또는 젓갈색 반점이 나타나는데 그림 3-44 참조. 산성비가 잎 표면에 왁스층과 각피층을 침식시킨다는 사실은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실제로 인공 산성비를 이용한 실험에는 산성비 pH가 낮은 경우 왁스층 뿐만 아니라 큐티클층도 파괴되며 여벽 조직까지 말라버리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림 3-44 인공 산성비 처리에 의한 잎 표면 각피층의 침식과 그에 따른 흰 반점 및 뒤틀림. 이게 아마 고추 모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인공 산성비를 처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수목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산성비는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하는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숲의 쇠락과 산성비와 관련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산성비의 영향을 받은 곳의 나무들은 잎의 표면에 있는 왁스층이 산성비에 깎여 나가 두께가 얇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낙엽 수목보다는 상록 수목들, 특히 잎의 수명이 2년인 송백류에서도 두드러진다. 산림을 구성하는 수목 중에서 키가 큰 개체들에서 피해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전나무가 산성비에 약하고 가문비나무, 소나무, 너도밤나무, 단풍나무 등에서도 피해가 알려져 있다. 산성비의 민감도는 속시식물인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 거치식물인 침엽수의 순으로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왁스층 두께는 침엽에 떨어뜨린 물방울이 옆면과 이루는 각도를 재어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지역의 산성비 피해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도 있다. 특히 나무병에 의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나무에 일어나는 대기 오염 물질의 피해는 모두 산성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산성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근데 시험은 왜 자꾸 구석구석에서 내냐? 이제 3-6은 이제 다음에 수목병리학, 비생물적 요인에 의한 수목병해의 이제 3-5 대기오염에 의한 수목피해. 대기오염이란 교재 페이지 수는 292페이지,
대기오염이란 정상적인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켜서 인간 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악영향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악영향이 일어난 상태를 뜻하며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한다. 대기오염 물질에는 스모그를 비롯하여 연기나 먼지를 이루는 입자 또는 안개 모양의 작은 입자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식물에 해를 주는 가장 흔한 대기오염 물질은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오염물질은 바람에 날려 먼 거리까지 이동하므로 대기오염은 오염물질 배출원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와 근교에 국한되지 않고 농촌지역에서도 피해를 일으킨다. 오염물질의 일반적인 배출원은 화력발전소, 자동차, 그리고 다양한 산업 현장 등이다. 오염물질 가운데 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황산가스 등 3종 정도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종류가 많아지고 미지의 물질들도 점점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3-5-1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발생 근원에 따라서는 점발생원 포인트 소스 점발생원에 의한 것과 확산형 오염물질로 나눌 수 있다. 점발생원이란 공장, 굴뚝, 소각장 등 고정되어 있는 비교적 작은 면적의 발생원을 말한다. 확산형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서 햇빛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의 결과 생겨나며 대기 중, 즉 광범위한 면적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광화학적 산화제라고도 한다. 광화학적 산화제라고도 한다. 또한 화학적으로는 오존, O3, 팬, PAN 등의 산화적 장해제, 아황산, SO2, 일산화탄소,